끈기와 끊기는 두 가지 별도의 다른 능력이 아니라요. 저는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끈기가 없이 계속 끈기를 발휘하면 삶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봐보세요. 끊기만 계속하고 한두 가지 끈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지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끈기와 끊기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삶의 두 가지 덕목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예, 안녕하세요.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 예, 저는 평상시 취미와 직업이 스터디라서 이 스터디언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라고도 하고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써갖고 다닙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끈기를 발휘해서 정말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한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하면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 나한테 의미심장함을 더해주는 일 이외에는 끊어버리고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정말 하면 재미있는 능력,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끈기를 발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끈기가 없는 끈기는 삶의 위기를 불러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인생에서 지금 한양대학교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정말 저도 사람들이 보기에 유영만 교수야말로 끈기의 대명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끈기 이면에는 저도 끊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요. 제가 한양대학교를 고시공부하러 갔거든요. 여러분, 고시공부를 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 별로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 공부를 끈기 있게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고시 공부를 해서 인생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쌓아놓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한양대학교 교수가 된 첫 번째 비결은 고시 공부를 끈기 있게 하지 않고 끊기를 한 다음에 제가 하면 재미있는 공부를 신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끊었는데 또 하나 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한때 드럼 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드러머의 꿈을 꿈고 3년 동안 드럼을 쳤었는데 왠지 드럼을 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리가 떨릴까 봤더니 예, 제가 박치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을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면 심장 떨리는 일, 강연을 계속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스터디언에 나오기 전에도 어제도 심장이 떨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심장 떨리는 일은 끈기 있게.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도 끈기도 있지만 끊기를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끈기와 끊기는 두 가지 별도의 다른 능력이 아니라요. 저는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끊기가 없이 계속 끈기를 발휘하면 삶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봐보세요. 끊기만 계속하고 한두 가지 끈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지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끈기와 끊기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삶의 두 가지 덕목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끊기를 잘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한두 가지에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정말 끈기 있게 밀고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끈기보다 끊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걸 끊어야 되고 어떤 걸 끈기를 발휘해야 될지 정말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언어 유희 같긴 하지만 끈기와 끊기 사이에 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끊어야 될 때 끊고 끈기를 발휘할 때 끈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끊어야 되고 어떤 걸 끊기를 해야 될지를 구분하려면 여러분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열정적인 사람은 끈기 있게 만나고 눈이 약간 이렇게 동태눈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어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저의 핵심 가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도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끈기 있게 만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끊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저는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생각이 고루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끊어버리고 생각이 늘 참신하고 어제와 다르게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혁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거든요. 또 예를 들면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신뢰를 고무신짝,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끈기 있게 만나야 되고요. 저는 마지막 저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작용하는 키워드가 행복입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열정, 혁신, 신뢰, 도전. 이걸 왜 하느냐?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행복이 제 삶의 가장 최우선의 우선 기준입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끈기 있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일은 끊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뭔가 끈기를 발휘하고 끈기를 하려면 구분하려면 이 중심에 이것을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같이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걸 전문 용어로 핵심 가치라고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키워드가 저의 심장을 두드리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시간을 내서 내 심장을 두드리는 추상명사 3개에서 5개를 꼽아보세요. 그러면 그 3개와 5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은 매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작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이 웨이, 나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끈기를 발휘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나머가지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나무가 우리 가지를 친다고 그러죠. 자, 가지 치는 게 우리가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가지를 치는 거고요. 뻗어나가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도 가지를 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예를 들면 17과목을 공부를 다 잘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수능에 몇 과목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대 과목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대 과목을 가지를 튀지 않고 똑같은 힘과 에너지를 발휘해서 다 열심히 하려다가 공부 선수는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잘하고 나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 재능을 중심으로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가지 쳐서 남아있는 나머지 가지는 거기에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그런 게 제가 보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끈기와 끈기 어떤 구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고스톱에서 배우는 인생 끊기의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449통이라고 아세요? 449. 자, 고스톱에서 3점이 나려면요 5끝짜리 띠를 5장 따야 되는데 4장 땄어요. 4. 그러면 1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10십짜리 5장 따야 되는데 4장 땄어요. 1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9는 뭐냐면요 피 껍데기 10장 따야 되는데 9장 땄으니까 1점이 안 되죠. 자, 그럼 이 사람 4, 9, 17장을 땄는데 몇 점입니까? 점수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PD님 보니까 광 3장 갖다 놓고 수덕거렸거든요. 똥광, 팔광, 삼광 3장 딴 사람이 17장 딴 사람은 이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판을 읽어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전략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쪽에 가지를 쫙 쳐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지. 449통 17장처럼 농업적 근면성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따다 놨으나 장렬히 전사한 이런 게임으로 하면 여러분 인생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449통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끈기와 끈기를 잘 구분하시고 그 사이에서 묘기를 발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경제 빙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빙하기가 끝나면 봄이 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빙하기가 계속 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했던 사고방식, 비즈니스 방식, 어떤 업의 본질을 이렇게 바꿔보는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옛날 했던 방식대로 뭔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가는 우리가 다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저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통념, 내가 이제까지 옳다라고 믿었던 신념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정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기 새는 갈매기인데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갈매기는 근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 못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누워서 떡 먹기. 여러분 누워서 떡 먹다가 기도 막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체계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 빙하기일수록 근본적으로 물음표를 던져서 이것이 여전히 나한테 올바른 진리로 통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여러분이 과거에 성공했던 체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 중에요.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요. 토끼가 전속력으로 달려와 가지고 부딪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집어치우고
토끼가 나무 위등에 와서 다시 부딪혀 죽을 걸 전제로 거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상황에 반복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그때 성공을 대단하게 했습니다.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성공했던 체험을 버리지 않고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시켜서 보편적으로 또 다른 상황에 반복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런 과거의 통념, 그다음에 과거 여러분이 성공했던 체험,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은 경제 빙하기에 우리가 실제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경제 빙하기일수록 우리가 하는 업의 본질이 뭘까를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업의 한자를 보면 앞에 직자가 있고 뒤에 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의 사람과 업의 사람 이렇게 또 저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은 왜 이렇게 또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직의 사람과 업의 사람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직에 근무하고 프로는 업에 근무한다. 예를 들면 직의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리에 목숨을 겁니다. 자리. 업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의미에 목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의 사람은 자리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빨리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래서 주로 경쟁을 남과 경쟁을 합니다. 직의 사람은. 그런데 의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대강대충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밤잠을 안 자고 막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업의 사람, 즉 의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직의 사람은 경쟁을 남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업에 근무하는 사람, 의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제의 남입니다. 그러니까 자, 직의 사람은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데 업에 근무하는 사람, 의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레드오션에 빠져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의미에 목숨을 걸고 어제보다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경쟁을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 삶이 비참해집니다. 왜 사람의 삶이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래서 비상할 수 있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 직의 사람은 남과 비교하고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업의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의 사람은 남달라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업의 사람은 색달라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 나만의 색깔, 나만의 컬러와 스타일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업의 사람은 색달라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집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고유한 컬러가 무엇인지 이걸 찾아서 어제보다 조금씩 여러분이 더 잘하기 시작하면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지고,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가장 자기답게 살기 때문에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키워드, 자기답게, 색다르게, 아름답게,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아서 자기답게 사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짜 프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제가 철학자의 용어를 빌려다가 제 생각을 가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중에 들레즈라는 사람 아시죠? 여기저기 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들레즈라고 그러고요. 사실 이 사람이 유목적 노마디즘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단어 중에요, 아장스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장스망을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 배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배치가 안 바뀌면 상상력이 안 바뀌고 마주침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낯선 환경에 가서 낯선 환경과 마주칠 때 우리의 상상력은 폭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장스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배치 속에 자꾸 마주쳐야 깨우침이 바뀝니다. 마주침이 바뀌어야 깨우침이 바뀌고 뉘우침, 가로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게 색다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진정한 프로로 거듭나는 방법은 아장스망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전문 용어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스튜디움이라는 단어하고 푼크툼 이 두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움은 틀에 박힌 자극이에요. 여러분이 그림을 봤을 때 저 여자가 모자 쓰고 있네,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있네, 이렇게 식으로 틀에 박힌 자극이 오는 게 스튜디움이고요. 푼크툼은 예상치 못한 어떤 자극이 내 뇌리에 딱 들어와 가지고 깊은 홈, 틈을, 상처를 이렇게 쫙 만드는 거를 푼크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자극을 받지 않으면 낯선 생각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안 바뀌면 아웃풋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둘레지의 아장스망과 연결돼 가지고 낯선 자극을 끊임없이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낯선 자극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낯선 환경과 자주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도 자주 떠나시고, 뭐 여행이라는 게 뭐 해외여행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부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바깥에 나가서 낯선 환경과 마주칠 것. 두 번째, 낯선 사람을 만나야 인간적 마주침, 자극이 생깁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나하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세 번째 자극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 자극입니다. 전공 바깥에 경계를 넘어서 다른 책을 읽으셔야 다른 지적 자극이 입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극이 바뀌면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푼크툼의 자극이 와가지고 낯선 생각이 잉태되고 진정한 프로로서 어제와 다른 생각이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자극만 바꾸셔도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프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면 마음이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운동을 못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가서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방법에 관련된 책은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상이, 상상력이 현실로 구현되려면 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바꾸기 전에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생각하셨죠. 날씨가 구질구질하고 비가 오나, 비가 나를 보호하사. 그 다음에 또 정신 차리고 운동하려고 그랬더니 또 오늘 저녁에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일어나려 했더니 어제 회식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 회복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내일 또 내일이라는 김수철 노래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30년 이상 운동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알람을 딱 끈 다음에 1초가 넘기 전에 그냥 일어납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나갑니다. 비가 오는 거는 나가 운동하는 것에 핑계일 뿐입니다. 그냥 운동하기로 결심했으면 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계속하면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가서 행동을 하면 내가 오늘 정말 잘 나왔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 몸이 말끔하게 아주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핑계대고 좀 더 자보세요. 5분 자고 50분 자고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몸이 찌뿌둥하고 그런 얼굴로 출근하는 거하고 1초가 넘기 전에 알람을 딱 끄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운동을 하면 바로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 하나 드리는 방법 3S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스몰입니다. 스몰. 작은 걸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막 스쿼트 내가 오늘 100개 해야지. 100개를 어떻게 합니까? 초보자가. 오늘은 1개, 내일은 2개. 작은 흔적의 축적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스몰. 그 다음에 스타트.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는 방법 그만 연구하세요. 그냥 나가서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방법에 관련된 책은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S는 스타트라고 했죠. 마지막 S는 스티뮬러스입니다. 자, 작은 거를 스타트하면 내 몸에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자극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며칠은 근육통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푹 쉬면 근육통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쉬지 마시고 그 근육통이 생긴 것에다가 그거와 다른 자극을 또 주세요. 그러면 그 통증을 없애주기 시작합니다. 스티뮬러스. 그래서 이 3S 이걸 실천하시면 여러분 몸은 S라인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대단한 결심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운동하기로 결심했으면 그냥 나가자. 예, 핑계 대지 말자.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관리, 특히 몸 관리를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30년 전에 유학을 갔다가요 공부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없으면 안 나온다는 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30년 이상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예, 제 몸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도 동안인 이유는 운동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머리로 갑니까? 몸으로 갑니까? 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꿈은 머리로 꾸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밤에 자면서 밤에 꾸니까 그게 개꿈이 되는 거예요. 꿈은 낮에 두 눈을 부릅뜨고 몸으로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몸으로 가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부실하면 그냥 그 꿈이 몽상, 망상, 환상, 공상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상이 상상력이 현실로 구현되려면 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바꾸기 전에 꿈도 꾸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정신 나간 철학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왜? 이 몸을, 육체를, 영혼을 몸에 담겨 있는 욕망이나 감정들을 변화가 심하다고 그래서 변덕이 심하다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이성 중심으로. 근데 이거를 정신 차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피노자. 예. 저 쓰레기통에 버려진 몸을 겉으로 갖고 와가지고 철학의 전면에 내세운 첫 번째 철학자가 스피노자고요. 두 번째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여러분 니체, 네 체력을 알아라. 이게 니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세계 최초로 신체성이 이성을 지배한다. 이걸 뒤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신 차린 사람,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저는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밥 먹듯이 여러분의 몸에 범법 행위를 가하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중력, 제동력, 정신력, 원동력, 모든 힘력자로 끝나는 게 다 체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체력이 있어야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행력의 행자를 싹 빼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되지 않습니까? 실력을 쌓는 방법,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은 머리가 합니까? 몸이 합니까? 몸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인드 컨트롤스 바디가 아닙니다. 마음이 몸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명령을 내립니다. 운동하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몸은 제멋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디 컨트롤스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몸이 집이에요. 집 안에 마음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면 마음이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맨날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운동합니까? 계속 자잖아요. 그래서 몸을 일단 세상의 중심에 딱 잡게 운동을 하셔야 여러분의 삶도 그 몸을 중심으로 해서 신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체가 여러분의 몸에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미래 가능성도 신체성이 갖고 있습니다. 신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좌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잭 길버트인가요? 이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집스러운 기쁨이라고. 고집스러운 기쁨이 뭐냐면 환경이 열악하고 불행이 겹사이고 계속 시작될 때, 반복될 때 그 희망의 종류를 바꾸는 용기가 고집스러운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한 문이 막히면 절망적으로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뒤로 빼가지고 다른 문을 보면 거기 또 희망의 문이 또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전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희망의 종류를 바꾸시는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스터디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